지난주 충남 지역에서 어선이 전복되고 돈사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 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태안 지역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고 갯바위에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어선 전복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즉시 수색에 나선 당국은 선박 인근에서 표류하던 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파도에 휩쓸린 3명을 차례로 발견했는데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강한 파도로 당국은 마지막 실종자인 선장 A씨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A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쯤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육군 8해안 감시 기동대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 발견을 끝으로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쯤 태안군 근흥면 목계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이던 40대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4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구조했는데요. 이들은 레저보트를 타던 중 기상 악화로 보트가 파도에 밀려 갯바위에 끼이면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양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밖에 열차에서 연기가 나고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 5일 저녁 7시 30분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천안 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연기가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천안 아산역에서 긴급 조치한 후 해당 열차에 탄 승객 380여 명을 대체 열차로 환승 조처했는데요.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했지만 13분 만에 자체 진화돼 별도 조치 없이 철수했습니다. 연기는 승객 칸과 구분된 열차 동력실에서 발생해 당시 불이 나거나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쯤 논산시 노성면 구암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돈사 한개동이 전소되고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 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8일 새벽 2시 30분쯤 119 종합상황실로 천안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은 해당 학교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A씨가 차를 끌고 돌진한 뒤 들어가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날 싱크대 공사를 하던 B씨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 최근 112 신고가 2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 원 증액한 1조 1,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 지속성을 유지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약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차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화폐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 예산도 올해 본 예산보다 673억 원 증액된 4,58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27일에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에 적용되지 않았던 가맹점 연 매출 상한을 지역화폐와 동일한 30억 원 수준으로 도입해 취약상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합해 소비자들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제도가 목적과 사용 범위가 상당 부분 겹쳐 소비자 혼란과 행정적 중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도의 일원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8일) 충남도와 서산시, HD 현대오일뱅크가 대산 일반산업단지 확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대산 산단 인근 약 10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 부지 중 약 1만 제곱미터에는 지속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가 들어서고 나머지 부지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핵심 플랜트가 조성될 방침입니다. SAF 종합실증센터는 실증 생산 통합 공정과 시험 평가, 국제 표준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홍성군 딸기연구회가 지난 6일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성 지역 딸기 통합 브랜드 공동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홍성에선 395명이 147헥타르의 면적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 지역 딸기는 전국 주요 도매 시장에서 타 지역 대비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균일한 무병 원묘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광천김을 중심으로 김 생산, 가공, 물류, 관광을 연계한 홍성김 가공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나섭니다. 홍성군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홍성김 가공산업특구 계획안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누구나 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된 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서도 낼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김가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가공산업특구는 광천읍과 서부면 일대 21만 8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472억 원입니다. 충남도가 신규 지방 어항으로 보령 초전항과 태안 당암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충남도는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개발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곳에선 어업 기반 시설 확대와 어업 환경 개선, 관광 레저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지적에 힘입어 내년 1,200억 원 규모의 가로림반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가로림반 서산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길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로림반은 정박이 물범 등 다양한 해양보호 생물과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 5대 갯벌로 꼽힙니다. 충남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3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단속에서 불법 주정차 32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3일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내년 4월까지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1000번 순환버스 노선 9.5km 구간에 투입돼 하루 5차례 무료로 운행됩니다. 충남도가 2028년까지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건조합니다. 충남도는 국비 포함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180톤급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수거선에는 부유 침적 쓰레기 수거를 위한 크레인과 인양기, 수중 드론 등이 탑재됩니다. 충남도는 전용 수거선이 운영되면 기존 늘 푸른 충남호와 연계해 연간 약 1,500톤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 5일부터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주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농가주방은 지역 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즉석에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판매 품목은 반찬류와 장류, 김밥 등 즉석 섭취 식품입니다. 농가주방은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1층에 조성됐습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에선 지역 농가가 직접 출하한 태안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마중버스 확대 운행을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마중버스 운행 지역에 구항면 청광마을을 새롭게 추가해 대상지를 기존 71개 마을에서 72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광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홍성군은 교통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인 마중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충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시군 시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환경을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인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에서 지난 2023년 우수상을, 지난해와 올해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오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집중 파쇄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고령농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산림 인접 농경지를 중심으로 깻대와 고추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집중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고 병해충 우려가 있는 잔재물은 별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연말을 앞두고 태안사랑 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태안군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정수치와 불법 환전, 결제 거부와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등입니다. 태안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감염병 매개체 관리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방제 우수 활동 성과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피해 지역과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추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